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직장생활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와 함께 주식 재테크 역대급 기회가 올해 말 저만의 생각이지만 역대급 기회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3년 만기 투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적금을 넣는다면 은행 적금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기회가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제목에 3년 만기 투자 기회라고 살짝 넣어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주식을 믿지 못하신 분은 대한민국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에 3년짜리 적금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투자의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또 기쁜 소식도 하나 들려왔죠. 2020년에 3나노 삼성이 TSMC를 앞설 것이라는 그러한 기사 정보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후반부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말 내년 접어들 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등 시점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여러분 그 AP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세계 1위입니다. 거기 따라서 거대 시장이죠. 중국과 인도, 거기를 거의 집어삼킬 정도의 핵심 두뇌인 AP로서 일단은 집어삼킬 요량으로 지금 철저하게 지금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역시 지금 TSMC와 삼성전자 초미세 공정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이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이 초미세 공정이 내년으로 접어들수록 계속해서 공급이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팹리스, 거대 팹리스로부터 수주도 계속해서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이 얘기했죠. 4분기에 파운드리 역대급도 매출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자, 삼성은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호재를 잡지 못하는 경우 저는 물론 내년, 내후년에도 투자는 얼마든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평가되어 있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입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2022년 3나노 삼성이 TSMC를 앞설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그 TSMC하고 이를 뒤쫓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죠. 이 구도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최첨단 반도체 제작의 그 핵심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확보하고 양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단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TSMC가 올 3분기에 EUV를 적용한 그 5나노 제품을 양산하면서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서 본격적으로 최첨단 초미세 공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공급되는 EUV 대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도 그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올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4분기에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22년도에는 TSMC를 앞서는 3나노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2022년도에 TSMC 기술력으로 아마 앞지르지 않을까, 그렇게 행복한 전망을 해봅니다. 이거는 바로 제가 뒤에서 이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사벽인 TSMC 1등을 삼성전자 과연 뺏을 수 있을런지. 저 삼성전자의 그 목표가 2030년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1등입니다. 목표는.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이죠. 133조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그 내용의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를 했었죠. 투자금 중 한 73조 정도는 연구개발 R&D에 쓰고, 그리고 60조 원 정도는 EUV 노광 장비를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투입한다는 예정입니다. 아직은 그 시장 1위인 그 TSMC의 그 격차가 큰 이유이지만 그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에서도 1등을 차지한다는 포부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그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올 3분기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한 53.9%, 압도적인 1위입니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2위지만 17.4%, 일단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최근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네덜란드 해외 출장도 지금 1등 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그 삼성전자의 그 TSMC의 그 EUV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이 있습니다. 그 EUV 노광 기술이 극자외선 그 광원을 사용해서 그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기술인데, 제가 앞선에서도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해드렸지만, 그 기존보다 그 세밀한 회로 구현이 가능해서 이 인공지능이나 5G, 이동통신,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팅, 그러한데 뭐 최첨단 고성능 저전력이나 그 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파운드리 공정이 그 미세화될수록 크기가 작고 성능 또한 계속해서 높은 반도체 생산에 상당히 유리한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IBM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 CPU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GPU죠. 그리고 5G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AP 퀄컴으로부터 수주까지 했고, 그 이전과 달리 각 분야 선두주자들의 전략 제품을 앞서서 잇따라 계속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그 지금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7나노에서 5나노 최첨단 반도체 생산 중심에 있는 그 EUV 장비 확보가 절실한데, 특히 그 파운드리 시장의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공급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은 그만큼 시장이 계속해서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EUV 라인 확대나 그 TSMC가 그 소화하지 못한 그 물량을 일부 차지한다는 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그 삼성전자가 올 초에 그 화성에 EUV 전용 라인을 그 마련한 데 이어서 평택에도 그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하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핵심인 EUV 장비 확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초고까지만 없어서 못 사가는 상황이죠. 최첨단 공정의 EUV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삼성전자하고 TSMC, 지금 현재로서는 단 두 군밖에 없습니다. ASML의 한 곳에서 받아야 하다 보니 그 물량 확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그 TSMC가 약 30대 정도 EUV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반면 삼성전자는 2018년도에 선제적으로 EUV를 도입은 했었죠. 현재 보유한 장비 수가 한 15배, 15대 안팎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 TSMC가 그 목표로 하는 내년 EUV 추가 확보 물량이 ASML이 그 계획한 생산량하고 40여 대가 좀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성으로서는 당연히 그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TSMC가 그 오랜 기간 시장 강자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장비 확보에 있어서도 이 벽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선 것 같습니다. 자, 네덜란드 ASM의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EUV 장비 확보에 대해서 나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말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부회장이 그 ASML 본사의 피터 버닝크 CEO, 그리고 마틴 반 덴 브링크, 이름도 참 어렵네, CTO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 버닝크 CEO하고 만나고, 그리고 7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그 필수적인 EUV 장비 공급 계획 및 그 운영 기술 고도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등 그 미래 반도체를 위한 차세대 제조 기술 개발 협력도 같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그 장기화에 따른 그 시장 전망,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미래 반도체 기술 전략 내용도 의견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 그 14일이죠. 김포의 그 비즈니스 항공센터에 그 귀국한 그 이재용 부회장이 EUV 장비 공급 확대에 대해서 논의했냐는 질문을 했죠. 그때 당시 언론에서 질문을 했는데, EUV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왔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상황 역전을 위해서 기술 경쟁에서 TSMC를 제친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죠. 제가 지금 바로 3나노에 관련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나노 제품 양산이 예상되는 2022년부터 신기를
완전 승기를 잡겠다. TSMC의 그 기술적인 따라오지 못할 그런 기술력으로서 하나의 그 획기적인 기술 반등이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나노에서 TSMC 기술로서 앞선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EUV 공정을 적용한 그 7나노 제품을 출하한 데 이어서 연내에 6나노 제품을 그 양산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4월에 5나노 공정 개발을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나노 공정은 기존 7나노 공정 대비 로직 면적이 25% 줄일 수 있으며 그 20% 향상된 그 전력 효율 또한 10% 향상된 성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나노는 벌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생산을 할 거라 얘기까지 했고, 엑시노스죠. 대표적인 게. 그리고 4나노 공정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4나노 1세대 공정 개발하고 양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4나노 2세대 공정도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응용첨이 제품 경쟁력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나노부터는 그 TSMC를 앞질 가능성도 3나노부터 TSMC를 앞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SK증권 분석에서 거기에 따르는 또 내용이 있죠. 삼성전자가 그 7나노 제품 TSMC 대비 10%에서 20% 정도 전력 효율이 솔직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5나노에서는 반도체 면적하고 밀도 측면에서 TSMC 대비 30%가량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나노 제품부터 공정 구조를 바꿔서 기존의 이제 핀팩 구조죠. 핀팩 구조에서 차세대 반도체 구조로 불리는 GAA 공정, 삼성전자는 특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GAA 공정 자체가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죠. 이 GAA 팻 공정으로 판도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전략인데 이미 지난해 그리고 올해 GAA 1세대 기술인 GAE를 고객사한테 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인 GAP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3GAE 공정 자체가 최신 양산 공정인 7나노 핀팻 대비 칩 면적이 4%가량 줄일 수 있고 약 50%의 그 소비 전력 감소하고 약 35% 성능 향상 효과까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SK증권 연구원의 얘기에 의하면 2022년도에 삼성전자하고 TSMC의 기술이 상당히 갈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GA 구조로 가는 반면 TSMC는 핀팻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그러한 입장이죠. 여기서 분명히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GAA가 이론적으로 더 우수한 기술이라서 4세대 공정에서 TSMC를 분명히 앞설 것이라는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에 성공을 할 경우 퀄컴 제품 뭐 여러 또 다른 또 거대 패밀리스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퀄컴 제품을 단독 수주할 거라는 그러한 기회까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내놔놨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TSMC가 파운드리 시장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TSMC가 이미 2018년부터 7나노 제품을 양산을 했죠. 그리고 올 상반기에 5나노 양산 도입까지 했습니다. 5나노 제품이 그 애플 신제품 아이폰 12에 그 탑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3나노 제품은 2022년 삼성전자 거의 비슷하죠. 이듬해부터 그리고 2나노 제품을 양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나노는 그 2022년 이듬해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2나노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파운드리 관련해서 얘기할 때 2나노는 그 관련 기술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고 상당히 그리고 또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2나노가 삼성전자의 3나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까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TSMC가 지난 8월 대만 신주의 2나노 연구개발 R&D 센터까지 운영을 시작을 했고 인근에 그 생산 공장을 구축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죠. 내년에는 그 운영을 시작할 R&D 센터 8천여 명의 그 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TSMC가 그 2나노 핀팻 구조가 아닌 물론 자기네들도 핀팻 구조의 한계를 느끼겠죠. GA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GA 기술 자체도 지금 반도체 업계나 거기에서는 제가 그때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 삼성의 그 특허를 같이 사용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까, 그러한 얘기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삼성전자의 GA 기술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직 2나노 계획에 대해서는 삼성은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TSMC하고 삼성전자가 3나노와 2나노에서 그 엇갈린 로드맵을 보이고 있다면서 2022년, 2024년은 하이엔드 파운드리 산업의 그 격변기가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부터 그 격변기는 시작이 될 겁니다. 어쩜 내년부터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늘어나는 파운드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120억 달러죠. 들여서 미국 애리조나에 그 5나노 파운드리 공장까지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TSMC가 그 실적에서도 승승장구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순이익이 1373억 대만 달러로 사상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는 그 전문가들 전망치 1260억 대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죠. 전 세계 그 프리미엄급 그 반도체 생산을 그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실적 또한 TSMC가 증가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중 7나노 공정 반도체가 35% 정도 가장 많았고, 올 3분기에 시작한 5나노 공정 물론 8% 정도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5나노 공정도. 그리고 TSMC가 그 올해 그 매출이 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앞선 전망치 20% 증가해서 상향 조정은 됐습니다. 한편 TSMC하고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후발 업체들하고 격차도 점점 계속해서 더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인 그 인텔 7나노 제품 생산에 차질이 분명히 겪으면서 TSMC에 그 외주를 준 것으로 지금 알려는 져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는다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거는 돼봐야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그 3위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죠. 아직 14나노 제품을 양산 중인데 12나노 이후에 7나노 기술 개발 자체는 완전히 3위 업체는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그 SMIC 역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기술하고 장비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고 생산 차질에도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SMIC도 무시하지 못하는 게 7나노 공정의 어림잡아 초기 기술 단계까지는 와 있다는 그러한 여러분들한테 정보도 공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 파운드리 업계에서 삼성과 TSMC가 거의 독주는 하겠지만, 삼성이 2022년도에 3나노로서 TSMC를 한 방에 기술 격차로서 앞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 내용이지만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